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방구석 1타 강사 안재미입니다. 오늘 제가 찍을 영상은 지난번에 찍었던 근대사, 역사 중에서도 근대사를 찍었었는데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1부랑 2부로 나눴습니다. 이번 영상이 2부 영상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동학농민운동까지 설명했었던 걸로 아는데 1부에서 2부에서의 첫 내용은 바로 개혁입니다. 대표적인 근대사에서의 개혁은 갑오개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오개혁은 1차, 2차, 3차로 나뉩니다. 각각 다 따로 외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3차 갑오개혁은 따로 을미개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을미년에 일어난 개혁이다 해서 다른 의미 특별히 있는 겁니다. 자, 사실 갑오개혁 내용은 여러분들 제가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돼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좀 중요한 점을 좀 꼽자면 1차 때 군국기무처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이게 일종의 어떤 군대 같은 느낌인데 군인들 그런 느낌인데 1차 갑오개혁 때 군국기무처를 설치합니다. 설치하고 2차 때는 군국기무처를 폐지합니다. 1차 때 만들었는데 바로 2차 때 폐지를 해요. 그리고 이 갑오개혁은 누가 주도했냐면 일본이 주도했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개혁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한 것이 갑오개혁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일본 사람이 개혁한 건 아니고요. 일본이 이제 사람을 뽑은 겁니다. 그 사람이 김홍집입니다. 김홍집이라는 사람을 일본이 뽑았어요. 그래서 김홍집이 1차, 2차, 3차 갑오개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2차 갑오개혁 때는 박영효와 김홍집이 둘이서 2차 갑오개혁을 다시 시행합니다. 3차는 다시 김홍집 혼자서 하게 됩니다. 아까 했던 얘기로 돌아가자면 1차 갑오개혁 때는 군국기무처를 설치했고 2차 갑오개혁 때는 군국기무처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1차 때 만들고 2차 때 폐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할 내용은 방금 제가 을미개혁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 을미개혁 앞에 있는 이 두 글자 을미가 을미년이라는 해가 있었어요. 그 해에 을미개혁 말고도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이 을미사변은 쉽게 말해서 고종의 와이프, 고종의 아내였던 민비가 일본인한테 죽은 겁니다. 그게 바로 을미년에 일어난 죽음이다라고 해서 을미사변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을미사변은 1895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에, 즉 1896년에 고종이 아관 파천을 하게 됩니다. 이 아관 파천이 뭐냐? 쉽게 말해서 도망친 겁니다. 튄 거예요. 고종이 한나라의 왕이잖아요. 고종이 튄 겁니다. 어디로 튀었냐? 러시아 공사관으로 튀었습니다. 이때를 당시 이제 고종이 러시아한테 좀 의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가 죽었잖아요. 민비가 일본인한테. 그러니까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쫄아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튄 겁니다. 1년 뒤에 1897년에 고종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사건을 아관 파천이라고 합니다. 고종은 1897년에 방금 말했듯이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죠. 조선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다음에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제국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 나라의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꾼 겁니다. 새로운 이름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때 고종이 이렇게 바꾼 이유는
우린 옛날 조선이 아니다. 이제 개혁을 하겠다. 우리는 새로운 나라, 즉, 대한제국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것 같습니다. 사실, 이름을 바꾼 게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왜냐하면, 일본이 결국에는 고종이 하려고 했던 개혁 정책들을 다 막아버렸거든요. 안 돼,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다 막아버렸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한제국으로 나라 이름 바꾸는 것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러 전쟁들과 이제 아픈 역사인 일본이 저희 나라를 뺏어가는 과정, 차지하는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04년에는 러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일 의정서, 그리고 제1차 한일 협약. 이건 좀 기니까 제1차 협약으로만 할게요. 제1차 한일 협약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이 1904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러일 전쟁은 이게 이름에 다 나와 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한 겁니다. 근데 일본이 이겼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고종이 아간 파천을 했을 때 튄 곳이 러시아 공사관이라고 했죠. 그만큼 이제 조선은 러시아한테 의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믿었던 러시아가 일본한테 패배한 겁니다. 일본이 이겨요. 러시아는 지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약간 저희 나라를 독차지하게 되죠.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일 이정서는 일본이 저희 나라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조약입니다. 사실 저희 나라는 근데 한일 이정서 하기 싫다고 말을 못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믿었던 러시아가 졌잖아요. 그럼 이제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일 이정서 협약을 맺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제 한일 이정서 때문에 일본은 저희 나라 영토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1차 협약을 하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일본인이 관리들을 뽑은 겁니다. 대한제국, 이때 이름은 조선이 아니라 대한제국이니까 대한제국을 통치할 사람을 일본인이 직접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뽑았겠죠. 관리들로. 네. 자, 그리고 중요합니다. 1905년에는 을사늑약을 하게 됩니다. 을사늑약은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을 말합니다. 이때의 외교권이란 다른 나라와 교류할 수 있는 권리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뺏어버립니다. 이 말인즉슨 일본이 저희 나라를 막 아무리 공격해도 저희 나라가 알릴 방법이 없는 거죠. 다른 나라에게. 왜냐하면요. 외교권을 뺏겼으니까요. 1907년에는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합니다. 헤이그 특사는 이준, 이상설, 이휘종으로 구성된 특사인데요. 고종은 이제 만국 평화회의에 이 헤이그 특사를 보냅니다. 그 만국 평화회의에는 이제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이제 모인 회의 장소인데요.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억울함을 알리려고 했죠. 하지만 일본한테 들키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고종은 강제 퇴위를 당합니다. 죽은 건 아니고요. 강제 퇴위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 자리에서 물러난 겁니다. 네. 그리고 1909년에는 사법권을 뺏깁니다. 사법권 박탈. 네. 그러니까 법을 완전히 일본 맘대로 다룰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일본인 잘못을 해도 일본인 죄가 없게 되고
이제 대한제국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을 해도 벌을 세게 받거나 아니면 잘못을 안 했는데 억지로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 벌을 주거나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하지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왜냐고요? 사법권이 박탈당했으니까.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1910년에는 한일 병합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말은 한국과 일본은 하나다. 이런 말입니다. 합쳐진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에는 이 말은 일본이 완전히 대한제국을 먹었다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선언한 거죠,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저희 나라는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고요. 1910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약 35년간 일제강점기 시대를 걷죠. 일제강점기 시대. 이렇게 한번 근대사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사실 근대사가 내용이 정말 많기도 하고 저도 좀 요약하기가 힘들었어요. 아마 제가 빼먹은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교과서 그리고 학습지 그리고 제가 푸는 문제집 2권이 있거든요. 그 문제집 2권을 보면서 다 비교해 가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만 엄선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아무튼 지금까지 저희 강의를 들으셔서 감사드리고요. 역사시험 꼭 잘 보길 바랄게요.